강의는 여기 비디오로도 녹화를 할 거니까 나중에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비디오로 확인하셔도 좋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죠. 마지막 강의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죠? 시험 있죠. 시험은 100일로죠. 대체 시험 맞춰서 다 주시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에 좀 헷갈려하는 것들 있죠. 헷갈려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거다 헷갈리는 거다? 헷갈리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안 헷갈릴 때까지 그죠? 익히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그 표기들을 잘 봐두시면 이게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C를 가르치면서 사실 C와 유닉스가 나타내는 철학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요소가 있죠. 기능적 요소는 여러분이 C 랭귀지를 본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말고사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포인터라든지 어레이, 멀티 디멘전 어레이라든지 혹은 무슨 다양한 것들 있죠.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법 그리고 걔네들이 좀 여러분 귀찮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익히는 부분이 사실은 C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또 다른 어떤 여타의 강의에서는 어찌 보면 그걸 중점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기능적으로 C에 대해서 익히시려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후반부 그죠? 지금 후반부 나오는 그 좀 까다로운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일이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것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간단하긴 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자기창조 구조체라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기창조 구조체가 뭐냐면은 자신의 타입을 창조가 먼저 reference 가리킬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스트럭처를 우리는 자기창조 구조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특별한가? 왜 특별한가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의 어떤 구조체를 만들거나 어레이를 만들 때 물론 에몰록이나 스열록 같은 거에서 메모리 다이나믹하게 마치 어레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무슨 고무줄처럼 우리가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죠? 얘를 사용하면은 그때 필요한 만큼을 굴비 엮듯이 하나 계속 엮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존에 있던 어레이나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죠? 어제선트했죠.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영접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블럭에서 그래서 포인터 연산 이용해서 몇 칸 옆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옮겨 다녔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울 자기창조 구조체의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 어디 있다 어디에 7800번째 있다 8800번째 있다가 1x1째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 신경 안 쓰고 해당하는 애를 굴비 엮듯이 창조만 시켜놓으면 그 화살표를 따라다님으로써 해당하는 애들이 어디에 있든 얼마만큼 있든 우리는 편안하게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동적 자료구조라고 하고요. 여러분 사용하는 리눅스나 이런 이 운영체제에서도 유저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자원 같은 거 관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자기창조 구조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하는 애를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는 유저를 예를 들어서 256가지 되는 어레이에다 할당을 하고 프로세스를 65,536가지 되는 어레이에다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저가 넘친다든지 프로세스가 넘친다든지 이런 혹은 어떨 때는 나머지 공간 메모리가 놀고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었는데 이제 자기창조 구조체를 사용을 하면은 해당하는 애가 동적으로 즉 런타임 실행 시간에 해당하는 애를 얼마든지
즉 이거 하나 만드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함수가 굴릴 때마다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애다가 슬그머니 엮어놓으면, 그죠? 한 번에 하나씩 자연스럽게 얘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자기창조 구조체예요. 자, 자기창조 구조체 간단한 게 그냥 자기형 있죠.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리스트다 이러면 자기형의 포인터 손가락 하나만 멤버 베리어블로 넣어주면 끝. 굉장히 심플하죠. 아이디어 이보다 단순할 수 없죠. 스스로에 대한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기록을 하겠죠? 다음 오는 녀석의 주소를 여기다 딱 기록을 해놓고 손가락질 딱 해놓으면 해당하는 손가락만 따라다니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들을 따라다닐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ABC 이렇게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A의 데이터는 1이요, B의 데이터는 2요, C의 데이터는 3이다 이런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그럼 1, 2, 3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죠? 첫 번째 친구의 그 다음 친구가 B고 B의 두 번째 친구의 그 다음 친구가 C다라고 하는, 그죠? 요 연결고리만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이제 해당하는 A, B, C, D, E, F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 친구, 즉 시작하는 어떤 이 A만 하나 슬그머니 딱 잡으면은 나머지 애들이 줄줄줄줄 다 딸려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애들을 연결만 시켜주는데 어떻게 연결할까요? 해당하는 A에 이런 식으로 C의 next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A의 그 다음 번째 A의 주소가 나오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A의 next는 B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사인이 일어나죠. 해당하는 애가 B의 next에 널이 어사인 된 다음에 또 해당하는 애가 어사인의 밸류가 처음에 뭐죠? 널이죠. 그럼 리턴을 뭘 할까요? 널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B의 next도 처음에 널. 그 다음에 B의 next가 널이 어사인이 된 다음에 또 리턴을 뭐 할까요? 널을 하겠죠. 그러면 A의 next도 널.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다 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손가락이 아무데도 안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해당하는 애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겠죠. 연결을 할 때 A의 next에다가 B의 시작하는 주소, 그 다음에 B의 next에다가 C의 시작하는 주소를 넣어준다고 하면 아까 이 A는 아까 널이 돼 있던 애가 B의 시작하는 주소를 가리키고 B는 그 next가 널을 가리키고 있던 애가 C의 시작하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니까 얘네들이 next 따라가면은 결국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참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A의 next의 데이터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죠? 얘는 뭘 뜻하죠? A의 next의 데이터.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다음번 L을 참조하고 싶다. A의 next의 또 next의 데이터. 그러면 C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장점이 뭐죠? 우리는 A, B, C, D, E, F, G 얼마나 될지 모르는 애들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저장하고 포인팅하고 인덱싱하는 어떤 이 데이터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스테이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우리는 A 하나만 달랑달랑 잡고 있으면, 그죠? 이 A한테 B든 C든 E든 F든 모든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가 바로 선형 연결 리스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방금 봤듯이 자기창조 구조체가 손가락 하나 가진 애들, 손가락 하나 딱 가진 애들이 약간 이제 미리 스포죠. 손가락 하나 가진 애가 선형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애도 있겠다, 그죠?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네, 이따가 보면 살펴보고요. 먼저는 하나 가진. 얘는 특징이 뭐냐면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가 얘 첫 번째 원소만 포인트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친구들이 다음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 굴비 엮듯이, 그죠? 굴비 엮듯이 애들이 줄줄줄줄 달려가지고 쭉 달리게 된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코르크막의 역할을 하듯이 널 값을 탁 0, 숫자 0을 확 틀어 막아주면 따라가다가 더 이상 갈 데 없네 이러고는 해당하는 애가 끝나게 된다. 실제로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스택 만들어봤지만 크게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운 코딩 스킬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만 만들면 돼요? 자기 이름 그대로 가진 포인터로 가진 넥스트든 뭐가 되든 가진, 그죠? 그런 형태의 스트럭처만 하나 선언을 하면 끝나죠. 그러고 나면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는 줄줄줄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 개의 문자 N이 W를 저장하는 선형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생성을 해봅시다. 우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죠? 헤드에다가 이 특정한 엘레멘트라고 하는, 아까 여기서 녀석 우리는 엘레멘트라고 이름을 붙였죠. 타입 디파인 하기를 해당 스트럭트 링크드 리스트를 엘레멘트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엘레멘트에 대한 메모리를 얼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건 딱 얼마만큼 사이즈가 잡힐까요? 스트럭트 딱 그 사이즈만큼 메모리가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터 파트에다가 n이라는 걸 집어넣어주고 그 친구의 넥스트에는 일단은 꼬르끔하게 막아놓겠죠. 막아놓으면 그 세 단계를 통해서 헤드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이 해당하는 NEW 중에 첫 글자 n을 딱 가지고 널렁널렁 메모리 어딘가에 생겨져 있겠죠. 힙에 얼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해당하는 애의 넥스트에다가 이제 굳이 새로운 애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들면 돼요? 그냥 넥스트 첫 번째 아까 만든 헤드의 넥스트에다 그냥 달아주면 되겠죠. 넥스트에다가 메모리를 얼록을 하는데 스트럭처 사이즈만큼 얼록한 다음에 데이터 2라고 넣고 그 다음에 또 코르크막을 넣어가죠. 그러면 아까 만든 이 해당하는 n이라고 하는 애가 생겼다면은 여기에 또 한 친구가 생겼고 얘의 주소가 이 n의 넥스트에 가서 착고덕하고 붙어 있겠죠. 그리고 얘는 뒤에 넥스트가 널로 바뀌어져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이 과정 계속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W 하면은 결국은 NEW가 연결이 되고 뒤가 코르크막으로 철컥 막힌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이제 우리 어떻게 쓸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가지 뭐 예상 가능한 기본 연산들이 있겠죠. 뭐 지난번에 스택에 대해서도 스택에서 어떤 연산들을 우리 했었죠? 집어넣는 거, 푸시,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 파, 이 정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뭐 이게 가득 찼니 혹은 비었니 탑 인덱스가 뭐니 뭐 이런 정도 했었었죠. 자,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만들어 부조체에다가 함수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생성을 해야겠죠. 리스트를 생성하는 뭔가의 함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굴비 안에 자, 몇 개의 이 칸들이 달려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 방법이 없죠.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헤드나 이런 애를 딱 주고놨을 때 해당하는 애 밑에 몇 친구나 달려있니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하는 애들 원소가 누구가 들어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에 하나씩 쭉 따라가는 이걸 유식한 말로 탐색이라고 하는데 탐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좋겠다. 탐색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여러분 자료 구조를 배울 때 굉장히 아마 탐색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지긋지긋하진 않겠죠. 너무너무 자세하고 재밌을 정도로 아주 빠삭할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스트를 결합시킬 수 있겠죠. 우리 자석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자석 막 이런 거 파스 그런 거 알아요? 막 붙이면 손주가 그 손주가 저예요. 떼가지고 그 자석들 쭉 달려 있으면은 사촌 동생이 또 그런 자석 줄기 한 5개짜리 들고 오면 둘이 가위바위보 따먹게 해서 내 거에다 갖다 철거도 붙이죠. 이렇게 길어지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링크드 리스트 두 개가 있으면 줄줄줄 달려 있는 거에다가 다른 친구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약간 테크니컬한 건데 이렇게 줄줄줄 달려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한 친구를 슬그머니 넣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가 뭔가 새로운 친구를 가리키고 새로운 친구가 7번째를 가리키면 뭔가 이렇게 다른 애가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인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삽입하는 방법을 해서 혹은 중간에 있는 친구들 없애는 방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주어진 문자열을 가장 간단하게 리스트로 바꾸는 그러니까 생성이죠. 생성하는 함수에 대해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 기본적인 경우는 뭐죠? 세우는 거. 그 다음 뭔가 카운트가 다운돼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뭐죠? 매번 AN과 AN 플러스 1 그 방식이라고 하죠. 방식의 인접한 한 간의 관계만 어사인을 해주는 그죠? 일반적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거를 하나의 제기적인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우선 해당하는 애를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워야겠죠. 기본적으로. 세우는 걸 언제 세우느냐면 해당하는 애가 만약에 어사인할 문자열을 딱 줬는데 뭐 헬로 월드 이랬는데 제일 끝에 헬로 월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표시가 뭐가 들어가 있겠죠? 코르크마개가 들어가 있겠죠. 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0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애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끝났다. 아니면 그게 아닌 경우는 해당하는 애들 집어넣을 만큼 메모리를 어사인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애에다가 지금 들어온 애의 머리 지금 딱 들어온 텍스트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링이 있을 텐데 그 스트링에 문자열 상수에 그죠? 문자열 상수 이꼴은 뭐다? 어레이다. 기억나시죠? 어레이 이꼴은 뭐다? 포인터다. 우리 배운 거 이제 써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문자열 상수에 지금 받은 그 문자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로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죠? 넥스트를 하나 더 하는데 넥스트는 스스로를 부르는 거죠. 스스로를 부르는 건데 스스로를 부르기를 뭐에 대해서 불러주면 되죠? 아까 우리 받은 그 문자열에서 내가 한 글자 끄집어냈잖아요. 헬로 월드 같은 H 딱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한 칸 H-E-L-L-O 같으면 H 끄집어냈으니까 2를 밑에 친구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 S 플러스 1이 뭐죠? 포인터 연산으로서 아까 있던 이 어레이의 한 칸 뒤. 그 다음 글자를 딱 넘겨주는 형태로 하고 리턴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제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해당하는 애가 헬로 월드 그러면 H 한 애가 메모리 얼룩해가지고 데이터에다가 H 달아준 다음에 또 스스로를 부르죠. 근데 넘겨주기는 ELLO를 문자열을 달아가지고 얘한테 불러주면 걔는 E만 딱 끄집어내서 지금 메모리에 얼룩한 거에다 데이터로 E 달아주고 또 불러주면 L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쌓아나가면 헬로 월드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친구는 어디서 끝나요? 숫자 0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숫자 0을 딱 만나면 위에 기본적인 놈을 만나서 해당하는 애가 리턴을 받기 시작하면 우수수수수수 리턴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HELLOWRLD 느낌표까지 딱 있는 애가 주렁주렁 불빛처럼 엮여져 있겠죠. 생성하는 거 아주 쉬워요. 자, 해당하는 애를 꼭 리커시브하게만 할 필요 없죠. 해당하는 애를 그냥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든다면 특이한 점이 뭐예요? 헤드만 좀 특이하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애만 특이해서 걔만 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해당하는 애의 첫 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는 테일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는 한 칸씩 넘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해당하는 애 뒷부분이 헤드 닿으면 테일의 넥스트를 계속 얼룩해가지고 해당하는 애의 넥스트가 해당하는 애의 넥스트가 그 다음 애를 가리키도록 계속 돌리면서 데이터를 계속 어사인해 나가면 결국은 루프 한 바퀴 돌 때마다 멜록하고 해당하는 애 뒤에 친구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애의 글자 하나 어사인하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죠? HLLO 하면서 결국 해당하는 애를 줄줄줄 달리고 다 돌고 나면 이 해당하는 애의 루프의 사이즈가 i가 결국 해당하는 글자열의 사이즈일 텐데 다 돌고 나면 마지막에 코르크마개 딱 나눠주면 앞에 친구가 만든 거랑 똑같은 그죠? 그러면 불들이 줄줄줄 엮여서 만들어질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하면 string to link라고 합시다. 펑션 하나 생성하는 함수 하나 생각을 해서 아까 했던 A, B 이런 것들을 호출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링크가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비주얼리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헤드 테일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해당하는 애가 테일이 옆으로 스그머니 돌리고 A라는 데이터 실은 다음에 해당하는 애가 B라는 데이터 싣고 테일이 스그머니 가리키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코르크마개 스그머니 막으면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식으로 헤드가 앞을 가리키고 있고 테일이 제일 뒤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고 머리 막혀져 있는 형태의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생성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소세는 몇 친구나 달려있냐 굴비 머리만 가지고 이 안에 몇 개나 달려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집어냈더니 계속 나오시죠. 몇 개 있는지 세보면 아주 간단하죠. 리컬시브하게 생각을 하면 G보다 하나 더인 포인터 넥스트가 있으면 그죠?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카운터를 1 증가시키고 그죠? 그 해당하는 애가 만약에 끄집어냈더니 코르크마개만 나왔어. 그럼 뭐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끝난 경우를 기본적인 경우로 아니면 끝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로 하나씩 숫자를 늘려나가면 결국은 마침내 얘가 리턴을 해주는 밸류가 전체에 달려있는
링크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개수를 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티브하게도 해당하는 애가 널이 안 될 때까지, 즉 내가 건너간 위치에 그죠 있는 애가 메모리 주수가 0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카운터 요식만 증가를 시켜주면 해당하는 애를 손쉽게 연습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요게 재밌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개의 리스트를 이제 합체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10개 붙여놨는데 어떤 친구는 5개 붙여놨는데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5개짜리가 있겠어. 그러면은 5개의 끝에다가 10개의 시작하는 지점을 착 철거도 갖다 붙이면 15개짜리의 뭔가 분리를 확보하게 되겠죠. 네, 그 짓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해당하는 링크 두 개를 인풋으로 받고 컴패테네이션, 해당하는 애들을 합체하는 거죠. 합체하는 애는 그냥 널이 아니면, 널이라는 얘기는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B만 그냥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널이 아니다는 가정하에 해당하는 애가 널이면 그거의 넥스트는 B가 되도록, 아니면 스스로를 계속 뭐죠? A만 줄줄줄줄줄 밀려가겠죠. A만 줄줄줄 밀려가다가 마침내 어디서 기본적인 경우를 만들겠죠. 어디서 만나요? A의 넥스트가 널이 되는 순간까지 줄줄줄줄 제기적으로 호출을 해나가다가 마침내 G 넥스트가 널이면은 그 넥스트를 널 하지 말고 B 시작하는 지점을 네가 잡아. 그러면 해당하는 애가 A의 끝에서 B의 시작이 연결이 되면서 A와 B가 합체된 하나의 길쭉한 링크드 리스트가 합체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로 애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전화 좀 볼게요. 예,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제기적으로 만들면 기본적인 경우에 그죠? 탈출하는 계획만 잘 세워두면 일반적인 경우에 넥스트 줄줄줄줄 이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애를 흔히 그래서 리스트 종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툴을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떤 리커션을 하든 간에 해당하는 애가 다음을 가리켰는데 그 친구가 널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따라가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거니까 이때 기본적인 경우를 해결을 보고,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는 애 넥스트들을 계속 따라가게 하면서 그때마다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 바꿔주세요. 이런 거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애들 그냥 아닌 경우는 다 이렇게 할 거고, 여기 이 else의 경우에 그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뭔가 루틴을 집어넣게 된다면 링크드 리스트로 쭉 연결된 어떤 애들에 있는 대문자가 전부 소문자로 바뀌는 코드를 여러분은 손쉽게 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삽입.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줄줄줄줄 불빛처럼 엮여져 있는데 나는 중간에 한 친구한테 슬그머니 끼워놓고 싶다. 어떤 애가 전학생이 하나 왔는데 걔가 랭킹을 딱 봤더니 1등부터 우리가 35등까지 있는데 걔가 31등이에요. 31등.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하나 슬그머니 끼어들고서 기존의 31등은 32등이 되고 33등, 34등 해가지고 한 등수씩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배열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큰 장점을 삽입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왜 새로 만들 때 동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도 아주 좋긴 좋은데, 진짜 드라마틱한 거는 삽입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5개가 있는 가운데 31번에 뭐 하나 집어넣는다 하면 한 정도야. 사실 31번 하나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32부터 시작해서 35까지만 뒤로 늘려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다.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거를 중간에 바꾸고 싶다. 네 번째에 중간에 뭔가 하나 끼어들었다. 이러면 거의 얼추 99만 9천 왜
190 몇 개 정도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되겠죠. 제일 뒤에서부터 야 비켜 옛날 시프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혼란이 빚어지겠죠. 근데 그런 애들 넣었다 뺐다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굳이 연접할 필요도 없고 얘가 실제 메모리상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하든 상관없이 내 머신에 있든 남의 머신에 있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연결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중간에 원소를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P1과 P2가 포인트하고 있는 이 인접한 두 원소 사이에 요 사이에 뭔가 하나 끼어들어 넣고 싶다는 거죠.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Q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B라는 이런 친구 하나를 중간에 넣고 싶게 한다면 자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봐요. 그렇지. A가 B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B가 넥스트가 막혀있던 건 뭐를 가리키게 해줘요? C를 가리키게 해줘요. 네, 그러면 해당하는 애는 끝. 그죠? 그래서 실제 그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애가 A의 넥스트가 B를 가리키고 B의 넥스트가 C를 가리키게 만들면 게임 셋이죠. 자, 실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해당하는 애 집어넣으세요. P1과 P2 사이에 Q 집어넣어주세요 하면은 P1의 넥스트, 그죠? P1이 원래 P2를 가리키고 있을 텐데 P1의 넥스트를 Q를 가리켜주고 Q의 넥스트가 지금은 널이 돼 있을 텐데 해당하는 애를 P2를 가리키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중간에 애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은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그죠? 간단해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어떤 포인트하고 있는 애의 다음 원소를 삭제하고 그 다음 친구를 슬그머니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7번과 8번이 달려있는데 8번 없애고 7번 뒤에 9번을 바로 갖다 붙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해당하는 애가 A, B, C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자 이제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되죠? A의 넥스트를 C를 가리키게 하고 그죠? C인 즉슨 뭐죠? A의 넥스트의 넥스트죠. 그럼 자명하잖아요. 그죠? C로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A의 넥스트를 A의 넥스트의 넥스트로 바꿔줘. 그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의 넥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빠이빠이 시켜줘야 되니까 안락사. 약간 슬프지만 뭐 해줘야 돼요? 프리. 안녕 자리가 보내줘야죠. 그죠? 그래서 A가 C를 가리키게 하고 B는 여전히 C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해당하는 애를 안락사를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해당하는 애를 리컬시브하게 하고 프리 시켜줘 버리면 빠이빠이 안녕 넌 안녕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자, 그래서 이런 링크드 리스트가 사실은 어레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어레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애를 손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죠? 중간에 손쉽게 뭔가를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끼워 넣는 건 둘째치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텝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뭐로 구현했었죠? 어레이로 구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어레이로 만들었던 뭐만 가르쳤어요? 탑만 가르쳤잖아요. 탑만 가르치고 거기에서 푸시 했다가 그죠? 팝 빠져나오게 기억나시죠? 그 친구를 이제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애를 가리키는 그죠? 탑이라고 하는 애, 이 포인팅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만들었고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애에 푸시하는 함수와 팝하는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푸시하고 팝을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 때 스스로 자기 참조를 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달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링크드 리스트잖아요. 링크드 리스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죠? 이걸로 스택을 만들게 되면 해당하는 애 탑만 좀 특수한 그죠? 탑만 하나 가리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셋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초기화하거나 푸시팝하거나 탑이 그냥 리턴하거나 비언이 아니니 뭐 이런 것들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를 함수로 만들자면 크게 어렵잖아요. 우선 푸시 생각해 볼까요? 푸시는 뭐죠? 데이터 하나 받은 거를 메모리 얼룩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달아주면 되죠. 푸시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거를 메모리에 얼록한 다음에 그 얼록한 위치에다가 데이터 실어준 다음에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에 넥스트를 탑을 가리키도록 하고 탑이 지 스스로를 가리키게 하면, 그죠? 이거는 그냥 지가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해당하는 탑은 이제 뭐라죠? 새로 들어온 친구의 시작하는 지점, 새로 방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실려있는 이 친구의 시작하는 지점을 탑이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 탑 해당하는 A의 넥스트, 해당하는 A의 넥스트는 그 탑을 다시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해당하는 애가 딱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따 그림 보면 쫙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A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하나 늘려주면, 그죠? 늘려주면 전체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집어넣을 수 있고, 탑은 비슷한데 해당하는 A에 탑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죠.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A에 현재 있는 탑이 그 다음 넥스트의 탑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니까 탑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 넥스트를 가리키게 되면 한 친구 건너뛰게 되는 거죠. 위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날아가면서 결국은 위에 있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락사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 넥스트를 가리키고 원래 위에 있던 친구는 안락사 시켜줌으로써 우리는 한 친구를 보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냥 탑은 뭐만 하면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탑의 데이터만 리턴해주면 간단하죠.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비언니는 얘의 카운트가 empty기만 하면 empty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empty기만 하면 해당하는 애는 비어있는 거고, 풀도 마찬가지죠. 해당하는 애 카운트 우리가 푸시하고 팝할 때마다 카운트 하나씩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체크할 수 있겠죠. 풀만큼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거는 사실 진짜 풀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풀은 아니겠죠. 해당하는 애 풀을 우리는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애에 대해서 강의 중에 뭔가 인터뷰도 계속 하네요. 그래서 뭐 어떤 My name is 조안나 켈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전체를 다 뒤집어서 우리가 화면에 뿌리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last in first out. 리포니까 스택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스택에다가 해당하는 애들 집어넣다가 나중에 하나씩 끄집어내면 My name is Joanna Kelly가 느낌표 이상한 읽을 수 없는 애로 바뀌겠죠.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게 그냥 이 해당하는 애 문자열에 대해서 푸시 했다가 빌 때까지 팍팍팍 하면서 화면에 뿌려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스트링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뿌리면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찌 보면은 되게 간단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이라고 하는 애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한 사례예요. 근데 오늘 조금 더 한 두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서 스택의 본격적인 활용처를 하나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밑으로 아키텍처 하시는,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파서 같은 것들 만드시거나 혹은 뭐가 되든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종류의 어떤 스트링을 뭔가 해석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개발하실 때 굉장히 쉽게 써먹는 트릭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더블 스택이라는 걸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 자, 그 용도가 뭐냐면 오늘 지금 딱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처리를 할 것인가. 뭔가 앞에 나오지만 얘가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뒤에 나오지만 먼저 처리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도 되게 응급한 환자 지금 막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프리엠션, 보통 스케줄러나 예를 들어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잘 명확하게만 누군가 디파인을 해주면 누굴 먼저 하고 누굴 늦게 하고 이런 걸 시스템이 정해서 해줄 수 있겠죠. 자,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뒤에 되고는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즐겨 공부하셨던 두뇌 풀거든 뭐죠? 4층 연산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번 학기 내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산의 우선순위, 과연 시스템이 어떻게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실제 연산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똑똑해서 여러분은 이제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더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랬을 때 우리 모 연예인께서는 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로 해서 빵 해서 물에 쿵 빠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이 무슨 장난쳐요 이러고는 이거 먼저 하잖아요. 먼저 하는 이유가 뭐죠? 연산의 우선순위 이제 잘 알잖아요. 이게 먼저니까 해당하는 애가 가로가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한다고 잘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이렇게 가로가 잘 묶어져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잘해요. 그러면 시스템은 이거 어떻게 핸들할까? 그죠? 시스템에는 뭐 전에 말씀드렸죠. 머신 사이클. 뭐만 있어요? 접시 2개만 있단 말이에요. 접시 2개만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접시에 뭔가 데이터 올려주면 중간에 뭔가 인스트럭션 하나 주면 그냥 들어갔다 나올 뿐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식을 줬는데 앞에서부터 여기 접시에 올리고 더하기부터 먼저 안 해버리고 어떻게 해서 얘가 곱셈 기다리고 얘를 어딘가에 그럼 얘를 쟁겨두겠죠. 이게 약간 그런 힌트. 쟁겨두겠죠. 어딘가에 슬그머니 살짝 쟁겨두고 그런 다음에 얘를 끄집어내서 얘를 먼저 연산을 수행할 것이냐. 그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위 두 개의 연산이 먼저 1단계 일어나고 이거의 결과와 얘가 두 번째로 연산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연산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연 순서대로 시스템이 좀 계산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줄게요. 자,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보통 4층 연산을 쓰는 방법을 약간 바꿔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로 우리가 슬그머니 바꿔주면 좋은데 오늘 배울 얘기는 후기표기법. 이거 폴리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처리할 때 데이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데이터, 인스트럭션 이렇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형태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게 표기를 바꿔주지 않는데 그래서 3 더하기 7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데이터 1이 3이고 데이터 2가 7이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은 플러스다. 이런 식의 형태로 슬그머니 바꿔줄 수 있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뒤에 이런 수식 나온다 할지라도 요 해당하는 애가 2와 2에 대해서 곱셈 연산을 하는구나. 이 친구를 슬그머니 끄집어내보면 얘는 2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 데이터 두 개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 연산을 하는구나. 이러면 컴퓨터가 할 일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에 뭔가 결과 나온 친구와 또 앞에 나온 2라는 숫자와 이거의 결과 데이터 2라고 할까요? 사이에 플러스 연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적어준다면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한테 1단계 2,2, x를 집어넣어주고 x가 아니고 타임스 곱셈이겠죠? 집어넣어주고 2단계 해당하는 애에 또 2, 어떤 여기서 나온 결과 플러스 이런 것만 넣어준다면 이거에 돌아오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6이라고 하는 어떤 제대로 된 연산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오늘 살짝 살펴볼게요. 그래서 폴리시 노테이션이라는 건 데이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뒤에 적어주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할 일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익숙한 형태의 수식을 괄호를 쳐주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매겨주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매겨주신 다음에 그 괄호에 제일 가까운 닫는 가로에다가 연산 기호만 슬그머니 묶어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1 더하기 3 곱하기 4 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애에 3 곱하기 4라고 하는 애는 그죠? 얘의 연산이 어떻게 되죠? 3과 4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해당하는 애를 3과 4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합니다라고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1과 아까 그 친구의 결과를 더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1과 아까 그 친구 통째로, 그죠? 아까 그 친구 통째로를 적어주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은 덧셈 이라고만 적어준다면, 그죠? 우선순위의 변화 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식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온 그 다음 할 일이 먼저 닫는 가로, 여는 가로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세요. 왜 없애도 되죠? 우리가 옮긴 위치가 닫는 가로의 직후에다가 연산기호를 옮겼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순서는 무슨 순서예요? 연산의 우선 순서에 따라서 해당하는 애의 인스트럭션들이 순서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의 이 중간에 있었던 불필요한 가로를 이제 싸그리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뭐만 나와요? 데이터,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그냥 버무려져 있는 어떤 덩어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만 하면 돼요. 더블 스택이라는 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음에 일만 반복을 하면은 이건 우리가 이 해당하는 애들을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컴퓨터에 굉장히 단순하게 머신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 들어온 항목이 숫자예요. 데이터예요. 그럼 뭐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요. 데이터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검사하는 항목이 인스트럭션, 연산자. 그러면 앞에 두 항목을 이 연산자의 P 연산자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새로운 항목으로 바꿔치기. 무슨 얘기예요? 해당하는 애가 데이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잖아요. 혹은 데이터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럼 할 일 없죠. 그냥 해당하는 애들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인스트럭션 딱 나왔죠. 그럼 뭐예요? 직전에 두 개에 대해서 방금 들어온 이 인스트럭션을 스그머니 머신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넣어주고 그러면 레지스터 왼쪽 접시에 아까 온 거에 첫 번째 데이터가 실어주고 레지스터의 두 번째 접시에 두 번째 데이터 실어주고 인스트럭션 딱 어사인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죠. 데이터 하나가 뿅 하고 나오죠. 뿅 하고 나오면 뿅 하고 나온 애로 방금 집어넣은 애를 바꿔치기.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두 개와 인스트럭션 하나가 데이터 하나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바꿔치기. 그래서 이 짓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해나가요. 언제까지? 하나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은 데이터 두 개당 인스트럭션 하나씩 짝이 맞춰져서 바꿔치기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했던 최종 답안이 평하고 숫자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교수님 이거 데이터로 어디다가 이걸 잠깐 실어놔요? 우리한테 되게 편리한 거죠. 우리 이 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어떤 연산자가 나올 때 연산자의 직전 데이터 두 개를 끄집어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는 그냥 저장하면 돼요. 근데 핵심이 뭐죠? 해당하는 애의 연산자가 나오면 인스트럭션이 나오면 인스트럭션 들어가기 직전 두 번에 그죠? 데이터들을 끄집어내는 일이 이 전체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자, 우리 배운 것 중에 이걸 용이하게 해주는 뭔가의 자료 구조가 있으면 이름이 뭐죠? 스택. 기억나시죠? 스택은 어떻다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하고 똑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던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두 번째 일을 함에 있어서 연산자의 경우에 연산자 직전에 들어갔던 친구를 끄집어내고 그 직전에 들어갔던 친구를 끄집어내기에 가장 좋은 자료 구조가 뭐예요? 스택이죠. 스택을 이용을 하면은 해당하는 애들 줄줄줄줄 쌓아가다가 직전에 했던 일 두 가지를 마치 언두하듯이 컨트롤 Z 하듯이 숫자를 팍팍 끄집어내서 팍팍 해가지고 이 인스트럭션과 함께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숫자가 뭔가 바뀌는 게 여기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택을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수식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볼게요. 나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보너스 점수는 안 드려요. 읽어봐요.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수식으로 한번 읽어봐요. 13 마이너스 4 플러스 13 마이너스 4 만만치 않죠? 뭘 살리면 좀 읽기 쉬워져요? 가로를 살리면 좀 읽기 쉬워지죠. 요게 들어가기 직전에 가로가 생기겠죠. 그죠? 요게 들어가기 전에 가로가 생길 거고 그러고 나서 그 가로의 사이로 요게 슬그머니 들어가면은 읽기가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래서 13-4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닫혀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에요. 그죠? 해당하는 애가 실제 연산이 일어날 때는 요런 순서대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읽혀보면 일어나는 순서는 뭐예요? 데이터 처음부터 뭐 요소들을 하나씩 읽어간다 했잖아요. 아까 알고리즘이. 읽어볼까요? 13을 읽었어요. 뭐예요? 데이터예요? 인스트럭션이에요? 데이터죠. 데이터 숫자 하나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4를 가져왔어요. 그럼 뭐죠? 숫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스트럭션 들어갔죠. 연산.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요 세 개 세트에서 13에서 4를 빼는 연산 시키면 끝나죠. 실제로는 뭐 4의 2의 무수 취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실제 일어나는 일은 9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겠죠. 4
4의 2의 무수치를 가지고 13을 더해주면 불안하게 나오는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해당하는 애들을 집어넣겠죠. 해당하는 애를 집어넣는데 2 9 넣고 2 집어넣었어요. 숫자 2개니까 이제 뭔가 인스트럭션 하고 싶죠. 근데 그 다음 애가 인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데이터가 먼저 나왔죠. 데이터를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또 집어넣는다면 그 다음번에 누굴 만나요? 인스트럭션. 연산을 만났죠. 이제 반가운 거예요. 얘부터 꺼내요? 얘부터 꺼내요? 1번, 2번. 2번부터 꺼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식점에 줄을 서면은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서브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연산에 있어서만큼은 그 친구가 아니라 가장 근래, 가장 마지막에 왔던 친구들 순서대로 끄집어내야겠죠. 네, 그에 해당하는 애와 2와 3의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곱하기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연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접시에다가 2와 3을 얹어주고 곱셈을 해서 자, 한 사이클 돌려주세요. 종을 땡 치면 머신 사이클이 그죠? ALU 들어가가지고 접시 2개에 2, 3 올리고 곱하기 회로 딱 연결하는 순간 뭐가 나오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평 하고 튀어나와요. 자, 좋다. 그럼 아까 이거 있던 자리에 6을 대신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할 일은 뭐예요? 남아있는 애 하나 읽어보는 거죠. 읽어봤더니 뭐죠? 인스트럭션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뭐죠? 그냥 앞에 있는 2개 또 읽어와가지고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짠! 15 하면 끝입니다. 박수.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칙 연산을 다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과연 이거 실제 구현은 어떻게 할까요? 투스택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자, 해당하는 애가 공백이나 어쩌고는 별 필요 없지만은 공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해당하는 애에 더 이상 들어갈 뗄감이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해당하는 연산이 더 이상 그러니까 뗄감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있잖아요. 인스트럭션에 대한 스택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애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애에 마지막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팝해주면 전체 수식에 해당이 되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애를 중간에 하나 팝업을 해서 D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계속 쌓아나가는데 만약 D라고 하는 애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해당하는 애를 연산 스택에 계속 쌓아주고 만약에 얘가 인스트럭션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애들 가운데 제일 최근에 들어갔던 2 친구 있죠. 그 친구 빡 니네 다시 나와 이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계산한 결과를 다시 이 해당하는 스택에다가 쌓아 넣어주면은 그죠? 이 결과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괄호로 쳐져 있는 사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런 거 아까 그 친구죠. 바로 13, 4, 1, 2, 3, 별,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친구 끄집어냈어요. 한 친구 끄집어내서 13 딱 들어갔죠. 별일 없죠. 또 한 친구 끄집어냈어요. 뭐죠? 숫자 누가 집어넣었어요? 4 집어넣었죠. 그 다음이 재밌죠? 다 끄집어냈더니 뭐가 나왔어요? 연산자가 나왔죠. 뭔가의 연산을 해야 되죠. 연산해야 될 애를 끄집어낸 다음에 연산할 재료를 어디서 구해요? 오른쪽에서 구해요. 여기서 4하고 13을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13 빼기 4라는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애의 연산 회로를 딱 돌려주면 마이너스 회로 딱 돌고 나면 뭐가 나오죠? 9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가 딱 나옵니다. 해당하는 거를 13 빼기 4 이러고 나서 9 딱 나와서 9를 다시 쓰레기통은 아니겠죠. 데이터통에다가 수건을 툭 넣어줘. 그 다음에 무심하게 또 숫자 끄집어내죠. 2 끄집어내고 해당하는 애 옮겼죠. 그 다음에 연산자 나오면 얘 둘 끄집어내서 연산하겠지만은 연산자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데이터 또 다른 데이터 3이 나오죠. 해당하는 3 끄집어내서 옮겨 쌓아놓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끄집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옵셋 나오죠. 옵셋 나오니까 비로소 뭐 하는 거죠? 마지막에 넣은 거. 그죠?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넣었던 3과 2를 끄집어내서 방금 끄집어낸 이 연산하고 짝짝꿍 시켜줘서 넣어주면 되죠. CPU는 ALU 곱셈 회로에 대해서 레지스터 1번은 3, 레지스터 2번은 2 해가지고 숫자 딱 만들어주면 6이라는 숫자가 핑 하고 튀어나와요.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더 탁 끄집어넣으면 뭐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들어가 있겠죠. 해당하는 플러스를 6하고 9를 접시에다 딱 올려가지고 종 땡 쳐주면 플러스 회로가 작동을 하고 나면
마침내 결과는 15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룰만 사용하면 스택 사이즈만 충분히 늘어나신다면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칙 연산은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에 단지 접시 2개만 갖고 있는 CPU잖아요. 단지 접시 2개만 가지고 있는 CPU가 아주 간단한 스택 2개를 만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식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금 길어지는데 아까 시작이 좀 늦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9분 쉴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살펴본 건 스택인데 스택 말고 다른 친구도 하나 있어서 뭐냐면 큐. 우리가 일반적인 애들이 큐죠. 프린트 걸어요. 예를 들어서 학과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는데 친구들이 여러 명이 프린트를 걸어요. 누구께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프린트 걸어놓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큐는 뭐냐면 입출력을 할 때 속도 차이가 있어요. 뭔가에 해당하는 애 처리하는 능력에 뭔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막 입력은 빨리 되는데 해당하는 애 출력이 늦어요. 그럴 때 중간에 버퍼링이라고 하죠. 왜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봐도 중간에 약간 이렇게 뭔가 다운볼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죠? 플레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뭔가 입출력의 속도 차이가 있을 때 컴퓨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Q예요. Q와 스택의 차이가 뭐죠?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죠. Q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프린트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First in이 first out 되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면 스택은 default이죠. Last in, first out. 그 다음에 Q는 FIFO예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해당하는 애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게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Q하고 거의 스택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딱 하나 또 추가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죠? 데이터가 들어가는 위치와 스택은 들어가는 위치와 나오는 위치가 어땠어요? 한 구멍이죠. 한 구멍. 그래서 탑에서 들어가고 탑에서 나오죠. 푸시팝이 전부 탑에서 이루어졌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들어가는 위치와 나오는 위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통은 리어에서 집어넣고 프론트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당하는 애가 줄줄줄줄줄 밀려다니는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택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탑이라는 애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손가락. 그죠? 얘가 어떤 애의 머리만 딱 하나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제 아까 강의 초반에 제가 슬그머니 말씀드릴 때 손가락 2개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2개짜리가 나와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프론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반대쪽은 리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한쪽은 이런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가운데 시작하는 지점, 링크드 리스트의 시작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제일 마지막 친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뭐만 해주면 돼요? 해당하는 애들을 만들고 넣고 빼고 뭐 이런 연산들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기는 또 마찬가지로 그 하나하나는 링크드 리스트니까 자기 참조 구조체만 있으면 되죠? 포인터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으로 만들어주되 이 Q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런 애들 둘을 가리킬 수 있는, 그죠? 그런 친구들 스트럭처 2개를 가리킬 수 있는 프론트와 리어에 대한 포인터 하나씩을 손가락 2개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는 이걸 초기화하거나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해당하는 걸 빼주거나 그 다음에 이거의 제일 앞이 뭐냐 혹은 비었냐 혹은 해당하는 게 옳았냐 등등의 일들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해당하는 것들은 실습 시간이나 여러분 남은 시간에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